안녕하십니까. 이현호 안보교수입니다. 6.25 전쟁 71주년과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TV에선 전쟁 영화를 많이 방영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국가와 문명의 소멸을 유발하는 재앙이자 개인의 꿈과 희망을 좌절시키는 비이성적인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아직도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권력자의 오판으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과오를 남기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는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 전쟁의 원인과 과정, 그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폭풍이라는 작전명 하에 전면적인 남침을 개시했습니다. 6.25 전쟁은 1948년 9월 북한 정권 수립 직후부터 무력 남침을 꾀한 김일성과 스탈린, 마오쩌둥이 치밀하게 모의하고 계획한 전쟁이었습니다. 소련의 군사 고문단을 중심으로 수립된 남침 공격 작전 계획은 1단계 서울 지역 점령, 2단계 대전, 3단계 부산 지역까지 완전히 점령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남침 공격 계획을 세우면서 스탈린과 마오쩌둥, 김일성은 미군의 참전 가능성을 우려해 전면 공격으로 재빨리 서울을 점령하고 남하하여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인 2개월 내에 전쟁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기습 남침에 대비하지 못했죠. 국군지휘부는 북한의 병력과 무기의 대규모 이동 정보를 중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6월 초 사단장 등 지휘부의 대규모 인사이동과 6월 23일부로 경계 강화 조치를 해제시켜 전방부대 병력의 3분의 1가량이 외출이나 농번기 휴가를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에 북한은 25일 소련제 탱크 T-34를 앞세우고 서쪽의 옹진반도로부터 개성과 포천을 점령하고 서울로 진격했고 강릉 남쪽 정동진과 임원진에는 육전대와 유격대를 상륙시켰습니다. 이날 김일성은 오후 1시 35분 평양방송을 통해 남한이 이날 아침 옹진반도에서 해주로 북한을 공격하였다는 가짜뉴스로 남침을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의정부 서울 축선에서 국군의 7배가 넘는 전투력을 집중시켰으며 국군은 후방 주둔 사단을 전방으로 속속 투입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28일 새벽 국군은 미아리 방어선까지 격파당하고 맙니다. 북한군이 남침했을 당시 전방에 배치된 국군 부대는 북한군에 비해서 방어 수준이 약 4분의 1 정도에 불과했고 북한군의 탱크를 방어할 만한 장비나 무기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국공내전에 참전했던 조선인 2개 사단 병사들이 북한군 사단의 기관요원들로 편성되어 있어 북한군의 전력은 월등하게 우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국군은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춘천을 지키고 있던 육군 6사단은 남하하던 북한군 2사단의 발목을 3일이나 묶었고 시민들도 피난 대신 지게로 군인들에게 포탄을 날라주거나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당황한 북한군은 홍천에서 전투 중인 12사단의 일부를 춘천으로 급파했으나 2개 연대가 아군에 몰살당했었죠.
이처럼 춘천전투는 개전 초기에 북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25일 오전 주한 미국 대사 무초를 만나 북한의 침략은 단순히 한 민족 내부의 분쟁이 아니라 세계 자유진영에 대한 공산진영의 공격이므로 세계 자유진영이 총반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각 1950년 6월 24일 휴가지에서 북한의 남침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소집을 지시해 이틀 후인 27일 국제평화와 한반도 안전을 위해 유엔군의 파병을 결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결의로 태어난 국가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침략한 것은 유엔을 침략한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7월 7일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88호인 유엔군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를 통해 한국 전쟁을 수행할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다음 날인 8일 메가드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전투병력을 파견하고 6개 국가가 의료 지원을 보냈으며 39개국은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남침 개시 다음 날인 6월 26일부터 주일 미 해군과 공군을 투입했습니다. 6월 29일에는 메가드 장군이 한강 남한 영등포에 와서 전선을 시찰하고 북한군의 남짐을 저지할 방안을 모색했었죠. 그로부터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 2일 1129일 동안 계속됐던 6.25 전쟁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물적 피해액은 당시 2년치의 국민 총생산액에 달했고 희생된 국군과 유엔군 규모는 모두 78만 명에 이릅니다. 한국군 전사자 13만 8천 명, 부상자 45만 명, 실종포로 3만 3천 명, 유엔군 전사자 4만 명, 부상자 10만 4천 명, 실종포로 1만 명 등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반도를 폐허로 만든 6.25 전쟁으로 인해 공산 치하를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군의 재침략을 막을 수 있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안보태세가 굳건해졌습니다. 1953년 10월 1일 미 워싱턴에서 체결돼 이듬해 11월 17일 정식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미군 2개 사단이 한국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1,000명, 총 1만 명가량의 군 간부들이 미국에서 선진 군 전술과 행정관리법을 배웠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렇게 피로 맺어져 7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지요. 아울러 국군도 대폭 증강됐습니다. 전쟁 전 한국군은 10만 정도였으나 전쟁 후에는 7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국군은 전쟁 전 8개 사단에서 휴전 당시 3개 군단 18개 사단으로 1954년 5월에는 5개 군단 20개 사단으로 증편되었습니다. 또한 6.25 전쟁은 유엔 최초의 파병으로 유엔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전쟁 기간 다국적군으로 참전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알지도 못하는 종양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15만 4,881명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군과 국민이 나라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에 따르면 전선의 상황이 너무 급해 학도병 등으로 신병을 받아도 이들을 제대로 훈련시킬 여유가 없어 겨우 서너 시간 기본적인 소총 사격훈련과 수류탄 투척 요령만 습득한 뒤 곧바로 전선으로 투입했습니다. 희생자는 계속 늘고 신병들은 계속 도착했으나 한바탕 격전을 치르고 나면 부대원의 30~40%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분대장이 자신에게 배속된 분대원의 얼굴과 이름도 모른 채 전투에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번도 없이 죽어간 무명용사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한 주역들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젊은 세대들에게 6.25 전쟁의 숭고한 희생과 영웅들의 이야기는 먼 과거의 일로 잊혀져 가고 있으나 6.25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6.25 전쟁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으니까요. 세계 최강의 한미동맹을 이끌어냈고 유엔이 개입한 최초의 한국전쟁이었으며 선열들의 피로 지켜낸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더욱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증강시키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6.25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때문에 군은 항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야 하겠지요. 6월 25일은 우리의 소중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6.25 전쟁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